그죠? 아까 그 친구에 대한 답변에서 그 친구 때문에 나무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다고 그러셨잖아요. 이 책에 정말 나무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제 그걸 읽는 재미가 쏠쏠했는데 제가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좋아했던 그 나무가 고로쇠 나무 그 글이에요. 그 이제 여러분 혹시 책을 들고 계시면 211쪽에 고로쇠 나무라는 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상상하면서 들어보세요. 211쪽 고로쇠 나무 2014년 2월 1일 수액 해마다 고로쇠 수액을 보내주시는 부부가 있다. 지리산에서 염소를 키우는 분들이다. 위장에 좋다며 다 먹기도 전에 새로운 수액을 보내주신다. 그만 보내시라고 해도 10년 넘게 그러시니 그냥 그렇게 살고 있다. 간혹 별것 아닌 것으로 답례를 해보기도 하지만 곶감, 염소 곰국, 김치 등 그때그때 손에 잡히는 먹거리를 더 보내주시니 답례하기도 무섭다. 다만 한 가지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있다. 판사직을 그만두지 말라고 한다. 여러분 굉장히 따뜻한 산문시 같죠? 네, 이 글을 보면 그분들은 판사직을 그만두지 말라고 해요. 판사에게 판사직을 그만두지 말라고 한다. 이건 은근슬쩍 자기 자랑인 거죠. 아니 그냥 있는 그대로 쓴 거예요. 네. 그분들이 제가 이제 서울로 그 6년 동안 갔잖아요. 서울 주소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제가 끝내 안 알려줬어요. 그래서 6년 동안 끊겼어요, 그게. 근데 어느새 돌아온 걸 아세요, 이분들이. 다시 시작됐어요. 이분들은 왜 그러시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어떤 사연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특별히 그분들을 위해서 해준 건 없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근데 이 글을 읽은 지리산권 사람들은 아, 내가 이 부부 알아 하면서 막 가짜 뉴스를 막 이렇게 만들어낼 것 같아요. 네.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여서. 네. 그런데 이제 정년 퇴임을 하셔서 판사직에서 그만두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는 그분들에게 판사직 대신 어떤 걸로 보답하시겠어요? 어떤 게 보답이 될까요? 글쎄, 아니 그분들한테 보답하면 그보다 더한 걸 주시기 때문에 제가 그 보답을 안 한 지 오래됐어요. 제가 뭐 가벼운 화장품이라도 선물하면은 그것도 그 몇 배를 또 보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안 해요 지금은. 네. 근데 그 부부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아, 그렇구나.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송구해집니다. 그 이제 책에 보면 그 주목나무 이야기도 여러 번 하세요. 그 주목나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삶의 길이를 몇백 년으로 보고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를 들면 정약용 선생님 같은 분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는 기껏해야 100년 정도 살아가는 그 미약한 존재인데 왜 우리는 살면서 삶의 길이를 몇백 년으로 보면서 살아야 할까요? 네. 그건 제가 그 정약용 선생 그 유배에 갔을 때 그 살았던 다산 그 초당인가? 거기를 가봤거든요. 거기를 이제 걸으면서 생각한 게 다산 초당의 정약용 선생이 아마 지금으로 치면 글쎄요. 한 상급? 상급인가 뭐 그 정도 벼슬에 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뭐 조선시대 영의정 한 사람만 해도 제가 알기로 163명인가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역사책에 남는 사람은 황희정성하고 뭐 최재공, 뭐 유성룡 뭐 이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 벼슬의 높이는 역사의 길이에서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정약용 선생이 쓴 책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인생은 기억 아닌가, 기억. 그러니까 후대 사람들이 기억하면 역사가 되는 거고 기억 못하면 그냥 해프닝에 그치는 거죠. 그렇다면 인간은 추구하건대는 그런 역사를 이렇게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닐까, 뭐 그런 생각으로 적은 거예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책을 보면 이런 문장이 3번쯤 나와요. 나는
벚꽃과 백목련 중에 어떤 것이 더 아름답다고 말할 수 없다. 네. 자, 지금은 말한다. 벚꽃, 백목련.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벚꽃도 아름답고 목련도 아름답다라는 거를 말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럼 둘 다 아름답다 하시면 되는지 말할 수 없다라고 자꾸 강조를 하셔가지고 예, 예. 저는 어떤 그게 역사적인 어떤 관점 때문에 그러나 이런 생각을 아니요, 했었어요. 그런 건 아니고 저는 다 개개의 그 개성들이 중요한 거 아닌가. 저는 지금 시대에서 제일 좀 걱정스러운 게 뭐랄까요? 이렇게 좀 획일화 되는 거 있잖아요. 획일화. 저도 책에 대해서 조금 걱정인데 뭐 책이 큰 내용도 아닌데 막 이렇게 하면은 많은 책들이 안 팔리잖아요. 예. 조금 약간 뭐 오만한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뭐 좀 이렇게 확 쏠리는 게 많아요. 우리나라는 뭐 예를 들면 유튜브도 한두 개 매체에 그냥 확 쏠리고 제가 며칠 전에 나갔던 뭐 시사인은 67만인가 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좀 제 목소리를 낼 수 없나. 꽃도 목련도 이쁘고 벚꽃도 이쁘고 뭐 많이 이쁘잖아요. 네. 그게 하나하나 가치를 좀 다 발견하면 좋은데 우리는 뭐 가령 벚꽃을 되면 벚꽃을 한번 쫙 했다가 또 뭐 가을 되면 또 가을에 뭐 꽃 한번 쫙 했다가 막 뭐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게 좀 저는 우려스러워요. 좀 다양성 가운데 좀 창의성 이런 게 좀 꽃 피웠으면 좋겠다. 네, 그 문장을 넣으셨으면 제가 질문을 안 했을 텐데. 네. 네, 네. 잘 들었고요. 네. 그 요즘에는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반려묘나 반려견을 키우면서 살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한 그루 나무를 가꾸고 키우면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나무가 반려목이 되거든요. 네. 작가님께서 단 한 그루 나무를 심어서 곁에 두고 키우고 가꾸신다면 어떤 나무를 심고 가꾸고 싶으세요? 자작나무요. 자작나무, 네. 귀납법. 왜냐하면 예, 자작나무 제가 처음 본 게 홋카이도 가서 본 것 같아요. 홋카이도에 가면은 그 길이 있으면 양옆으로 이렇게 자작나무가 이렇게 쫙 서 있어요. 근데 자작나무가 껍질이 하얗잖아요. 그 무슨 하얀 정령들이 줄을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멋있었어요. 네. 예. 저도 자작나무 좋아합니다. 네. 네. 네.